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열차 얘기하셨지만 제 평생의 꿈이 이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출발해가지고 영국까지 기차로 여행해보고 죽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가능할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가 좀 지연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뉴노멀이라고 해서 그럼 새로운 뉴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제까지의 날들로. 그런데 어제까지의 날들로 돌아가는 게 지금 방역의 목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도 한데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말 이게 가능한 상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배웠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커다란 가치를 두고 싶어요. 뭐냐? 전 국민에게 나눠줬어요, 돈을. 즉 국가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겪어봤단 말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내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베를린을 거쳐서 런던까지 가려면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안착돼야 됩니다. 두 번째,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치는 도시마다 의료의 문제건 나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안정화돼야 돼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이지 최첨단 뭐 F-35A를 몇십 대 데려와가지고 옆에 나라에서 도발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되자. 이제 이런 상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글로벌 무역 규모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세계 비중이 9위로 올라갔다, 3위로 올라간다. 이런 상상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런던까지 갈 때 전혀 생명의 위협이 없고 질병으로부터의 걱정이 없고 하는 등등의 세계가 가능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의미의 뉴 노멀이 아닌가.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다져나가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자산이었구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었구나. 이것이 없을 때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배웠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경제 중심으로만 우리의 사회를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새로 담아야 되는 내용물들이 아닌가. 그래요. 마지막 예. 인사 말씀 하시고. 뭐 말이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반도 짧게,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받아서 제가 하자면 결국 평화와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우리에게 다가섰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결국 그 근원에는 인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평화와 안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칠어진 삶의 모습들을 조금은 그래도 아름답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간 대 인간의 구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볼 필요성들이 있겠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오게 된 기저에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패스트 역시도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땅을 개간해야 될 필요 때문에 사실은 숲을 파괴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인간과 바이러스의 균형이 깨진 것이거든요. 영화 컨테이전에서 보여주듯이 불도저가 숲을 밀어버림으로써 숲속에 살고 있었던 동물들과 인간이 이루고 있었던 균형, 적응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바이러스가 온 것이요. 이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 하니 제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라고 얘기한 건 누군가는 개발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성장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개발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는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쪽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세계관은 사실에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탐욕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탐욕을 제어하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바이러스까지도 포함해서 위드 코로나겠죠. 그런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의 굉장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인문학이 좀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의 야만은 약자의 멸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들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하는 멸시는 그분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과 공포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형국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이럴수록 약자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준 바 협력과 연대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책의 저자분이 약간 이제 그 언론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표현은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멈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결국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5분의 선생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한양대학교 미래인문학 융합학부의 김호연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천학당 인문토크 시리즈가 시작이 됐는데 다가오는 2021년 내년에도 또 다른 기획으로 또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화와 삶 그리고 우리 김호연 교수님이 말씀하신 관계와 소통을 이어가는 그 자리가 이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모든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